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찬홍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초점은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면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사드 성주기지가 청와대 주장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주기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으로 청와대가 의구심을 갖는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정확하게 지금 그 사실관계와 관련법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절차의 투명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안에 조속히 배치하려 했던 계획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국에서의 사드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딕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와의 면담에서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조치는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적법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빈 의원은 환경적 우려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후 더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의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이런 생각으로 논의를 이끌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앞으로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에 앞서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일자리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리 인준 문제로 협치 파기를 선언한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현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를 뒷받침할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설득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처음인데 청와대는 추경 편성 요건에 맞다는 게 대다수 국민 소망일 것이라며 설명을 하면 국회가 진심과 필요성을 받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취임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긴급한 추경 같은 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면담을 거부하고 협치 파기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정 설명의 식으로의 성격을 가질 이 협의체 구성에는 저희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 처리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다운계약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부인 취업 특혜, 실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4대강 6개 보의 수문이 어제부터 상시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4대강 사업 이후 8년 만에 물길이 열린 건데 수질 개선에 대한 기대와 농가 피해,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6개 부의 수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지역별로 최소 20cm에서 최대 1.25m까지, 수위는 평균 0.69m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의 수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방류량으로는 강 깊이까지 정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보에서 물을 빼내면 유독 성분을 희석할 물이 줄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흘려 내려보내서 그 녹조가 저감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질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운 수자원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른바 양수제약 단계까지 보의 물을 빼낼 예정인데, 보 한쪽에 물고기들이 다니도록 만든 어도의 바닥이 드러나는 수준이어서 물고기들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위가 내려가고 유속이 빨라져 생물의 생존 환경이 달라지면 수상식물은 물론 양서류와 곤충의 생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거나 혹은 계속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면 생태계의 어떤 이 동향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정부는 수위를 낮춘 6개 보의 생태 변화와 인근의 수질 개선 상태를 점검한 뒤 다른 10개 보의 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긴급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인근 주민과 야간 등산객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8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 뒤 기인봉 아래 7부 능선에서 정상적으로 길게 번진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구청 직원들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과 야간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가와 아파트까지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수십여 대와 경찰, 구청 직원 등 수백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트위터를 통해 상계동 일대 주변 도로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어제 전국 곳곳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과수원과 밭이 쑥대밭이 것은 물론 차와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택시 유리창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경북 봉화와 영주 일대에 골프공 크기만한 지름 2에서 3cm 정도의 굵은 우박이 20여 분간 쏟아졌습니다. 강풍과 함께 몰아친 우박에 건물 지붕도 박살이 났습니다. 밤할만 한 게 그냥 떨어지더니 계속 빵꾸 막 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났고. 감자와 고추는 줄기째 쓰러졌고, 수확을 앞둔 호박은 배만 남았습니다. 6월 달에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이 꽃눈이 다 망가져서 3년 동안 안 지요.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하겠어.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포도할 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어 충북 제천과 단양 일대에 우박을 떨어뜨린 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해 오후 2시쯤 경북 영양과 울진에도 소나기와 함께 우박을 쏟아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에는 과수원 등 1,600여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숙박업소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앱을 해킹해서 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가로채 업체를 협박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숙박정보 앱인 여기어때의 이용자 4천여 명에게 수상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세한 숙박 날짜, 장소와 함께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문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봤는데 보니까 너무 장소가 정확하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 이걸로 이렇게 협박하려고 그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47살 이모 씨. 중국 동포 출신 해커를 고용해 앱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모두 341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씨는 해킹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피해 업체를 한 달 가까이 협박했습니다. 보안 업체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더니 나중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현금 6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런 벤처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노려서 관리자 권한을 침투하고 개인정보를 순차적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이 씨와 해커 등 4명을 구속한 경찰은 개인정보 사본 파일을 갖고 해외로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사이트에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웠는데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지난 4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대마초를 피운 건 지난해 10월 초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전자액상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최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4월 최 씨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최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승현 씨는 지난 2월 의경으로 입대해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연 퇴직 처분을 받아 재입대를 해야 합니다. 최 씨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새 정부가 40년 뒤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교수진 230여 명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소수의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현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1kWh에 68원에 불과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156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내 원자력 설계와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AI를 쓰고 전기차 쓰고 그러면 전력이 이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못 짓게 되면 전력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이 지나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폐기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관련 학계에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논란과 관련해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전 제로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공한 승마훈련지원금 78억 원과 관련해 어머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정 씨는 어머니가 한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정 씨의 혐의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3가지입니다. 어제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전국이 맑겠고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 27도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경북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중부지방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6도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6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